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2공항 TV 토론회를 다음 달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분양용 호텔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투자자와 호텔 운영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원칙과 대화로 정책 신뢰를 이끌어낸 수원시의 사례를 이슈 추적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용의자 검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범용 CCTV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공식 면담을 통해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TV 공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는데 제2공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 대표들이 공개 토론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 조사위원회 재가동을 앞두고 지사와 공식 면담을 가진 뒤 넉 달 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 의견과 활동을 펼치는 두 분이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의논도 하고. 국토부나 뭐 빼고 이제 제주도와 도민과 도지사 간의 그런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미를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도 사람끼리 얘기한다. 제주도와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생방송 TV 토론회로 개최하고 양측이 추천한 패널로 2대2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두 차례는 현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쟁점과 제2공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고 마지막 토론회는 원희룡 지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토론 참여자와 관련한 사항은 추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DPI 초청 검증과 공론 조사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민들의 그 의사가 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이후 필요한 거 아니냐, 토론 때 얘기하자라는 걸로 일단 답변을 미뤘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민 설명회와 전략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이 잇따라 무산된 상황. TV 토론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아우르는 조직이 구성됩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0여 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중순에 비상도민회의 주최로 첫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분양형 호텔들도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었죠.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와 운영업체 간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깨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투자자와 호텔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소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 240여 명은 지난해 기존 운영업체가 파산하면서 다른 업체에 사업권을 넘겼다며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한 만큼 자신들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우리 소유자들을 기만하고 소유자를 속이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운영업체 측은 명도 소송 대상은 기존 업체로 자신들은 적법하게 인수한 것인 만큼 투자자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인 간의 양도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소유권은 저희 인정하고요. 운영권을 저분들이 욕심을 내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제주 시내 또 다른 분양형 호텔에서도 수익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운영업체와 투자자가 갈등을 빚는 등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분양형 호텔은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 우후죽순 늘어난 분양형 호텔의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 도내 곳곳에서 이처럼 법적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분양형 호텔 64곳 가운데 10여 곳이 수익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높게 되면 이런 피해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보장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올해 건축 허가를 받은 분양형 호텔만 20여 곳. 제주 지역 관광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 요구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이슈 추적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2년간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정책 신뢰를 이끌어낸 수원시의 사례를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축구장 면적 8배 크기의 체육공원. 시민들이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공원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 다 골프 연습장까지 있어가지고요. 모든 면이 다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화산체육공원은 2005년 하수처리장 증설 때 지어졌습니다. 수원시가 하루 3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2하수처리장을 지화화하면서 그 위에 체육공원을 지은 겁니다. 하지만 증설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수원시는 하수처리장 홍보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하수처리 계획을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2년간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끝에 하수처리장 증설은 무난히 이루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이렇게 대규모 홍보관을 짓고 오랜 시간 운영한 이유는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회성 예산 지원을 통한 달래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상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원 규정과 사업 취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 규정에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해줬던 것 같고 그 외의 사항은 그 불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추후로 추가 개별적이라든가 지원했던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서 증설공사 과정과 체육공원 이용 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그러면 하수 처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들 하수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 생각만 해놓은 거는 좀 저기 한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공원에 올 적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증설 후 철저한 관리도 정책 호응을 얻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수원시는 증설 뒤 시설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00억 원을 들여 악취 문제까지 해소하면서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까지 크게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맥을 짚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보완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실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의 방향성을 제대로 안 잡히기 때문에 뭐 엉뚱한 데 돈이 투자되고 그러면서 수질은 수질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제주 지역 하수처리장은 더 이상 증설을 미룰 수 없을 만큼 포화됐고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피해 보상을 넘어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주민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인근 불법 건축물이 다음 달 철거됩니다. 환경면사무소는 불법 건축물 소유주가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 소지품을 훔치려던 남성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노출돼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방범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제주도는 방범용 CCTV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가에 주저앉은 다른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행인들이 보이자 잠시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내 다시 나타나 주머니를 뒤집니다. 이 같은 장면이 CCTV 관제센터에 잡히자 센터 직원이 112에 바로 신고하면서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위에서 지금 떠나지 않고 지금 두 번째 뒤지고 있거든요. 모자 쓰고 좀 외소해요. 외소하시고. 범인이 지갑을 훔치려던 장소입니다. 남성은 범행 뒤 주변을 배회하다 이곳을 CCTV로 감시 중인 직원의 신고로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7,400여 개, 100명에 이르는 관제 직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강력 사건이나 재난재해 때 발생 시 각종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관제센터를 설치한 뒤 모두 97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주로 차량 절도범이나 특수절도범 등으로 올해만 절도범 5명이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작년에는 또 200-300대 설치했는데 그 우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500대씩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 방범용 CCTV를 10,000대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공기업과 출차 출연 기관의 채용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8개 공기업과 출처 출연 기관의 신규 채용 업무와 정규직 전환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69건의 행정상 조치와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의 채용 계획도 통보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특별 채용했고 영상문화진흥원은 면접시험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제척하지 않는 등 취업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와 산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폐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0.5도, 구자 31.2도까지 올라 무더웠고 서귀포는 26도, 고사는 27.2도에 머물렀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산지와 남부에 비가 오면서 한라산 영실에 8mm, 서귀포시 강정동에 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남부와 산지에 5에서 4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밤에도 기온이 식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어제 온열 질환자 4명이 발생하는 등 지난 5월 말 이후 11명이 열 탈진이나 실신, 경련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 제주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26명보다 줄었지만 이번 주부터 북부와 동부 지역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 등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